1962년 오사카에 위치한 오리엔탈 호텔에 일본 최고의 보석상인 이와세와 그의 하나뿐인 딸 사나에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과 동행하게 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평소 이와세의 단골 고객이었던 미도리카와 부인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이와세가 100만엔이라는 거금으로 고용한 일본 최고의 명탐정 아케치 코코로였어요. 100만엔이라고 하면 지금도 상당한 금액이지만 당시 60년대였다면 더 엄청난 금액이었을 텐데, 왜 이와세는 이런 거금을 들여서 아케치를 고용하게 된 거였냐면, 최근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몇 차례 경고장을 받게 되었던 거고요. 그 내용은 오사카에서 머무는 밤 12시에 당신의 딸 사나에를 유괴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이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와세는 자신이 일본 제1의 재력가라는 것에 도취된 사람이었고요. 일본 제1의 탐정을 고용해 일본 제1인 자신의 딸을 보호한다는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 이와세는 딸을 위해 고용한 아케치 앞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바쁘고요. 미도리카와 부인과 딸 사나에는 먼저 호텔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의 상황인데, 어린 사나에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던 미도리카와 부인은 이와세가 오기를 기다리며 사나에와 담소를 나누게 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젊은 음악가가 옆방에 묵고 있는 걸 봤다면서 사나에에게 소개하고 싶다며 부르게 됩니다. 헌데 이때 미도리카와 부인이 하는 행동이 살짝 이상한데, 얼마 후 훤칠한 외모의 미남자가 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나에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해요. ご紹介するわ。こちら間宮純一さん、こちら岩瀬早苗さん。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じっと目を見交わして立っているのね。それがいいわ。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겠지만, 사나에를 납치하려 하는 범인은 바로 미도리카와 부인이었던 거고요. 이때 방에 들어선 미남자 또한 아마미야라는 이름의 부하였는데, 트럼펫 연주를 선보이고 싶다며 사나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에 납치하는 데까지도 성공하게 됩니다. さあどうぞ。あら天宮さんどこいらした？ 그렇게 해서 아마미야는 사나이를 트렁크 가방에 넣은 후 호텔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후 상황을 요약해 드리자면, 미도리카와 부인은 사나이가 묵었던 호텔방으로 돌아가선 자신이 사나이인 척 위장하게 되는 건데, 돌아온 이와세는 그런 미도리카와를 딸이라 착각해 안심하며 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하인 아마미야가 완전히 호텔 주변을 벗어나게끔 시간을 버는 행동이었던 거고요. 이와세가 잠든 걸 확인한 후에는 다시 미도리카와 부인으로 변장을 해선 탐정인 아케치를 찾아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揃えましたよ。何が？ご覧なさい。皇族結婚だ。ほら。悔しいわね。 그렇게 사건은 뒤로 한 채 시간은 흐르는 건가 싶은데, 12시가 다 되어갈 때쯤 아케치는 카드게임을 멈추게 되고요. 자고 있던 사나에가 사라졌다는 것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首の番をするだけなら私にだって務まるわねえ岩瀬さん。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미도리카와 부인은 소문으로 듣던 명탐정 아케치도 별거 없군요 하며 비웃는데, 아케치는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더니 이미 납치된 사나이의 신변은 확보가 끝난 상황이라며 사건을 벌인 범인의 정체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ご紹介しましょう。この方が黒トカゲという珍しい女族です。早苗さんの誘拐犯人です。
그러니까 미도리카와 부인, 한마디로 검은 도마뱀이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케치를 잡아두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아케치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용해서 납치된 사나이를 찾을 동안 카드 게임을 하며 검은 도마뱀을 잡아두고 있었던 상황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경찰과 함께 아케치의 부하들이 등장하게 되자 위기에 몰린 검은 도마뱀은 겨우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아케치였구나 하며 인정하게 되는 거죠. では明智さん、改めてこれを覚えておいてちょうだい。私の紋章、この優しい腕の黒トカゲを。宝石と共に寝る夜は冷え冷えときらめく節度不眠症の月こった入れ墨熱い血は下水に流せ黒時計が降りた緑が欲しいんだホテルの出口の見張り頼む重大犯人だそれから522号室の合鍵を頼む黒と影夕暮れの肌黒と影朝焼けの爪街は皆顔で伏す恐ろしいその名にこれじゃ誰も私と分かりやしないわ。もともと本当の私なんていないんだから。犯罪と共に寝る夜はときめきと悩みのソファ不眠症の星死体の瞳火のような息はおいおい君誰も出て行く前ねはあ、でも、出て行ったのかはあ、今、でも若い男の人でした。しまった黒と影夕暮れの肌黒と影朝焼けの爪やるわね、明智。ねえ皆さん、明智って素晴らしいと思いません？저기 여러분, 아케치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아케치 고코로가 누군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 추리 작가 에도가와 람포가 만든 탐정 캐릭터고요. 소년 탐정 김전일에 등장하는 아케치 켄고와 명탐정 코난의 모리 코고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케치 코고로에서 따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명한 탐정이라는 거다 보니 대적하는 상대도 만만치가 않은데 우선 지옥의 어릿광대가 있고요. 괴인 20면상이라는 적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의 빌런이자 주인공이 바로 검은 도마뱀인 건데 아케치와의 승부에서 한 차례 패하긴 했지만 그녀는 사나이를 납치할 것이란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세는 집안의 개인 경호원들을 들여서 더욱 보안에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요즘 못 따라 오베라보柔道四段剣道空手みんな合わせて12段こんなに強くていいのかねいいのかねやった用心ぼったら食いしん坊豚肉3キロ卵は50いつがれるのはうまいものこんなに食ってもいいのかねいいのかね結構でございますよ。おかげでこちらは儲かります。はい、あら、ちょっとみんなよく食べるわね。
이때 보면은 사나이 같은 경우 하루 종일 방에서 피아노만 치고 있다고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락부락한 무도가들은 항상 그녀의 방 앞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 이와세가 개인 용무로 집을 비우게 되자 하인 중 하나가 묘한 전화통화를 하는 게 비춰지는데,美しい空は夕焼けで紫色になりました。猿たちが手の背中にろうそくを飾ります。小人ばかりの内閣。男の首から女が生まれ、女の耳からはエビが生まれたのです。山の中で人が燃え、人の中で海が燃える。ザクロの帽子がガラスのように粉々になりました。はい。 보시면 딱 봐도 이 할머니가 뭔가 있구나 싶으시죠? 그래서 이후 상황은 축약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나의 방에서 들려오던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추게 되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호원들이 들어가 보니 사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떤 노숙자 하나가 소파에 누워서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은 우선 노숙자부터 쫓아내게 되고요. 비싼 소파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곧장 가구업체에 연락해 세척 또한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파는 집 밖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이후 소식을 들은 아케치는 급히 저택을 찾아오게 되지만 상황 설명을 듣더니 이미 늦었다는 걸 눈치채고 맙니다. やるな黒トカゲ。 자, 그러니까 상황이 어찌 된 거냐면, 노숙자 분장을 한 검은 도마뱀의 부하가 소파 안에 숨어서 저택 안으로 침투했던 거고요. 그걸 도와준 건 아까 전화를 했던 하인인 건데, 이 사람도 사실은 검은 도마뱀의 부하인 거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사나이를 기절시킨 후 소파 안에 숨기게 된 거고요. 이후 경호원들이 들어오자 소파 위에 구토를 하면서 자신도 쫓겨나고 소파 또한 밖으로 내어지게 된 건데, 물론 가구점 직원들도 모두 검은 도마뱀의 부하였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검은 도마뱀은 사나이를 납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고요. 부하들의 공적을 치하하는 데 있어서도 아낌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私の欲しい感謝はただ一つ。次の機会にもお前さんが励んでくれる忠勤だけですよ。はい。お前たちの勇気、胆力、機敏な行動すべてよろしい。でもお前たちに爬虫類の位を上げるのは早すぎます。ご褒美に見事なトルコ玉をあげ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黒トカゲ様。私たちは黒トカゲ様の忠実な部下です。暴力よりは知恵を使います。犯罪の中に美を探します。あなたの美しさが永久であるのと同じように、私たちも永久にあなたのおそばにおいでください、黒トカゲ様。みんなの気持ち嬉しく思います。 그러니까
자신만 잘 살아보자 싶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물질 만능적인 악당은 아니라는 거고요. 나름의 낭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검은 도마뱀이 왜 사나이를 납치한 거냐면 그녀의 아버지 이와세를 협박해 일본 최고의 보석 이집트의 별과 교환하기 위함이라고 나와요. 헌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핑계 같고요. 사실은 아케치라는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벌인 행동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あのうぬぼれの強い芝居がたっぷりな嫌味な男。夜の私の世界にあの男がどうしてこんなに立ちはだかるのかしら。ゆくゆくは私の夢になり変わろうとしているんだわ。あいつは逃げていく。夜の遠くへ。汽車の赤い微灯のように。あいつの光がいつまでも目に残る。追われているつもりで追っているのか。追ってるつもりで追われているのか。追われている私が。追ってるはずなのに。しっかりしろ黒トカゲ。しっかりしろ日本一。しかし最後に勝つのはこっちさ。 그리고 장면은 넘어가는데, 미도리카와 부인으로 변장한 검은 도마뱀은 도쿄타워에서 이와세를 만난 후 보석을 건네받게 되고요. 자신의 신변을 확보하게 되면 딸인 사나이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후 자신은 장소를 벗어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변장한 사람은 검은 도마뱀 뿐만이 아니었는데, 노인의 모습으로 변장한 아케치가 그녀를 몰래 쫓고 있었어요. 宝石と共に寝る夜は冷え冷えときらめく節の不眠症の月こった入れ墨暑い日は下水に다음 장면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로 바뀌고요. 검은 도마뱀은 자신의 아지트인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사나이 또한 함께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녀를 풀어주지 않은 걸 봐서는 애초에 검은 도마뱀의 목적은 보석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후의 장면인데, 배 안에 누군가 몰래 탔다는 걸 악당들은 알게 되고요. 검은 도마뱀은 가져온 소파 안에 아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하들을 시켜서 소파를 통째로 묶고 마는데, 마음 한켠에선 그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는 있지만 자신은 악당이죠. 그렇다 보니까 소파째 묶어서는 아케치를 바다 위로 던져버리라 지시하고 말아요. 憎いやつよ天海は。彼私の心を見通しているわ。明智さん、あの愛のメロディーが聞こえて、私の心のささやきが。
してんのよ。さあみんな部署へ戻りなさい。戻るのよ。 그리고 섬에 도착한 후 왜 검은 도마뱀이 사나이를 풀어주지 않고 자신의 아지트까지 데려온 건지 알려주는데, 검은 도마뱀은 아름다움이란 것에 있어서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아름다움 중에 최고는 인간의 신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사나이를 박제로 만들어 자신의 콜렉션에 포함시키려 했던 겁니다. 자, 제가 착각을 했어요. 낭만이 있는 악단인 줄 알았는데 또라이네요, 이 여자도. 당연히 사나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검은 도마뱀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데, 이때 반전이 발생하는 것이 검은 도마뱀의 최측근이었던 아마미야가 그녀를 배신한 후 사나이와 함께 달아나려고 시도해요. さあ入れておしまい。雨宮、何をする。お待ち、雨宮、お待ち。 근데 보셨죠? 한 2초 걸렸나? 검은 도마뱀의 또 다른 수와 마츠키치가 나타나서 달아나는 아마미야를 저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다시 사나이와 아마미야는 우리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이때 사나이와 아마미야의 모습이 뭔가 이상한 게, 두 사람은 분명 오사카에서 만난 적이 있었을 텐데도 사나이는 아마미야의 얼굴을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嬉しいわ。命を捨ててまで助けてくれて。どうだ、思い出したろ。ほら、大阪で。大阪で？もうとぼけんなよせよ。君をトランクへ詰め込んだのは僕だぜ。だってひげを取ったあなたの顔初めて見るんだもの。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있는 사나이는 사실 가짜였어요. 아케치는 검은 도마뱀이 다시 한번 사나이를 납치할 거란 걸 예상하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사나이를 닮은 대역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아지트를 찾기 위해 뒤를 쫓았던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도중에 발각되어선 강제 수장이 되고 만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왼쪽의 여성은 사나이를 닮았지만 사나이는 아니라는 거고요.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인생의 연인을 만나게 된 거였는데,僕たちは偽物の恋人だ。偽物のまま白線されんのね。永久にこうやって抱き合ったまま暮らすんだ。それが男と女の不朽の喜びの像になるんだ。あのね、ひょっとしたら私たち本当に愛し合ってんじゃないかしら。錯覚だよ。キスしたからそんな錯覚に陥ったんだろう。僕らは生きてる間決して愛し合うことなんかないんだ。しかし死んでのちは。そうだわ。もうちょっとすれば私たち本当に愛し合えるんだ。夜が明けて白線になれば。사실 이 부분은 검은 도마뱀과 아케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또 한 번의 반전이 발생하는 게, 아까 달아나는 두 사람을 막아선 부하가 있었죠. 미츠키치라는 캐릭터였는데, 사실 이 사람의 정체는 변장하고 있던 아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 섬에 올 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던 거고요. 검은 도마뱀은 아케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짝 미소 짓는가 싶더니 이번엔 달아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자 가지고 있던 약을 입에 털어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あっぱれよ憎らしい人 하지만 아케치의 품에 안긴 그녀의 모습은 왠지 행복해 보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케치 코고로의 상대인 검은 도마뱀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1962년 작품이었고요. 악당이 주인공이면서도 뮤지컬적인 요소가 가미된 독특한 작품이었습니다. 끝!